지난 18일 도시철도 선로에 전동 휠체어가 떨어지며 70대 노인이 다쳤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기 전 구조되긴 했지만 당시 전동차를 멈추는 등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대 동백섬과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환경 파괴와 교통난, 난개발을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이 19일 개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키우고 건강한 자연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하철 시설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사람과 전동 휠체어가 선로에 떨어졌는데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의 한 지하철역 승강기 탑승구에 전동 휠체어가 돌진한 뒤 지하 2층 8.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입니다.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지하철 4호선 영산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A씨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을 들이받고 선로로 추락한 겁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불안합니다. 이제 저런 게 좀 기계가 자꾸 그거 하니까 좀 불안하지요. 문이 이제 막 팍 닫힌다든가 좀 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번 영산대역 사고로 무인 운행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지만 전동차 운행이 중지되지 않았고 영산대역으로 접근 중이던 전동차는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당초 이런 사고 위험이 제기됐지만 부산교통공사 측은 안전하다며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갖춰놨는데 저희들이 문을 열고 강제 개방이라든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위에 어쨌든 그 조건이 돼야만 동작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하부에서 들어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고 지점은 전동차 진행 방향 끝부분이었습니다. 기관사가 있었다면 육안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차는 전동 휠체어를 충돌한 뒤 멈춰섰는데 만약 구조를 위해 선로에 시민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안전 시스템에 허점이 발견된 만큼 기관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무인 전동차는 그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관사가 운행하는 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년 전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부산교통공사 일부 관계자들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부랴부랴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예산 관계상 안전 시스템 개선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 결국 시한폭탄 같은 사고 위험을 아는 무인 전동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관광 콘텐츠라는 명목하에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환경부가 관광보다 환경 훼손에 무게추를 두며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에도 해운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2008년 통영에서 운행을 시작한 후 마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해상 케이블카 건립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전망하며 누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인 해상 케이블카. 부산에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곤 있지만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당시 공문을 보면 지난 2016년 11월 부산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의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해운대 일대의 교통대책, 동백섬과 2기대 등 친환경성 보완과 바다라는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적 기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부산연구원의 경제성 BC 분석 결과 이래도 미치지 못하는 0.37에서 0.55로 타당성 미확보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02년도와 또 2007년도에도 2016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이 삭도업을 하는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했다가 부산시에서 해운대와 강안리 앞바다의 자연 훼손 또 수영만 일대에 있는 국제 요트 경기의 장애 또 사업성을 염려하여 이 사업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 반려됐던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재추진됐을까? 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소통의 창으로 만들어 놓은 OK 1번가에 해상 케이블카 추진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베스트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반려된 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의 4.2km 규모로 사업비 5,35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보다 높은 80에서 150m 높이로 3개의 해상타워와 1개의 육상타워를 설치해 연결하는 방식이며 육상타워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동백섬에 위치할 전망입니다. 광안대교와 케이블카의 이격거리는 500m, 광안리 해수욕장과 케이블카의 거리는 1.9km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35명이 탈 수 있는 캐빈 91기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측은 하루 10,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2016년 사업 제안서에서 반려된 내용에 대해 환경과 교통, 공공기여 부문을 보완해 사업 제안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의 의견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부산 해상 케이블카 추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대했습니다. 추진위는 2기대의 케이블카 정거장 예정 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대규모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현재 바다 위에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지로서의 입지와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해상 관광 케이블카가 도입이 된다면 해운대에는 체험형 콘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 추진위는 3년 전 해산됐다 지난 8월 다시 재정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추진위에서는 찬성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됐던 사업의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거리에서 가두 서명을 받으면서 정말 사은품까지 지급하는 그런 행태를 봤을 때 말이 경제 활성화 차원인데요. 그 비용의 출처도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반대위원회에서는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특히 마린시티 주민들은 주거지를 지나는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 경관 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최 측에서는 우리 주민의 어느 한마디에 동의나 언론이나 설명 한마디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외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죠. 예? 정작 제일 피해 입는 거는 누구보다도 우리 마리시티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은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부산시의회 지역구 의원들도 해운대와 이기대의 해상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또 사생활 침해, 또 문화재 훼손, 뭐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역할을 광안대교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 저는 광안대교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 바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해양 레저 체험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입장은 해운대와 틀려서 제2의 해운대를 꿈꾸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개발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수는 아니지만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9월 기준 모두 7곳입니다. 통영의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2008년 첫 포문을 열었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2014년, 부산 송도와 삼척이 2017년, 사천 케이블카가 2018년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충북 제천과 전남 목포에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하동과 거제, 경기도 제부도 등 모두 7곳의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케이블카가 생겨나다 보니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2015년 136만 명이던 이용객이 2017년 14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07만 명으로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송도 케이블카 측도 공식적인 탑승객 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7년 운행 첫 해에 비해 지난해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해상 케이블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해상 케이블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케이블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산의 밑에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고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부산의 관광 동선 자체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해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교통의 이 정체나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산이 해상 또는 해양 관광 목적지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공학적 관점에서는 경관과 안전,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1,30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00대 계획됐다는 얘기는 아마 한 60% 70%만 보더라도 700대가 하루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교통 용량은 저희들이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 교통 용량이에요. 도로 용량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다. 근데 우리 부산시는 아직 문화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이런 생활형 관광 소프트 콘텐츠 개발이 다른 선진국에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은 이런 구조물적인 해상 케이블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킨다. 저희들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혜 시비와 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나 관광공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찬반의 팽팽한 대립,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해운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는 부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려카드를 뽑아들었던 부산시가 이제 부산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이 놀이와 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키우고 또 건강한 자연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곳일 것 같습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물놀이를 즐깁니다. 투명판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켠에선 물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실 내 자리 잡은 그물 놀이방의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온 듯 그물에 몸을 맡기며 신나게 놀이에 참여합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돼 2,600여 명의 유아들이 다녀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이 9월 19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특히 자연과 교감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3층 규모의 실내 체험 놀이터와 숲속마당, 열매마당, 모래마당 등으로 꾸려진 실외 놀이터 등 안에서 또 밖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놀이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 교육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놀이와 꿈,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놀이꿈터라는 애칭이 붙은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224명의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데 10월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놀이와 쉼이 강조되는 유아 교육 방향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CG힐로 해운대 금정방송 3분기 시청자위원회가 19일 오후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밀착형 아파트 소식을 담을 우리 동네 사랑방 뉴스 신설 코너 개설과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유지 보수와 연계한 지역 채널 공동 시청 등에 대해 소개됐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역 밀착형 소식을 통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다양한 현안 이슈 논의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지난 18일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정산을 하루빨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3년 발족한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는 부산 시민 10만여 명 서명운동과 산행 홍보활동 등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영도구 봉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영도 봉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형 관광 사업으로서 이제 우리 시장에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가격을 인하해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맞이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회 부산 실버 영상제가 19일 오후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춘 어게인 나답게 즐기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실버 영상제에서는 수상 작품들의 영상이 상영됐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포토존 등이 운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